네, CBS 라디오 박정우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. 오늘도 한판승부의 완전체 진중권 작가님, 김성희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자, 응답하라 한판승부 오랜만에 어제 하니까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서 오늘도 하겠습니다. 두 분의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밖에 있는 작가들은 왜 웃고 있는 거죠? 네. 제작진은 굉장히 좋아하는. 자, 먼저 김성희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. 응답하라. 1099님이 어젯밤 KBS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함께 출연해서 정부를 비판한 게 논란입니다. 소장님은 어제 두 전 대표의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요? 김성희 소장님도 자주 출연하시는 방송, 그죠? 한판승부 퇴근하고. 그 이제 목요일에 제 코너가 있었거든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게 없어졌잖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어제 목요일인데 안 했잖아요. 아, 예. 그럼 김성희 사실 소장님 뭐 저는 뭐 민폐를 끼쳤네. 매우 불쾌하게 보고 있었어요. 아, 매우 불쾌하게. 예. 그런 게 한 축에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더 라이브가 지금 1텔레비전에 있다 2텔레비전으로 옮긴 거거든요. 시간이 더 확대됐죠, 아마. 시간은 네. 1시간으로 늘었는데 예. 이 텔레비전으로 간다는 건 광고를 끼고 그 뭐 예를 들면 그 동상이몽이라든지 라디오스타 같은 쟁쟁한 11시 예능. 심야 예능 프로그램들이랑 붙겠다고 넘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일원으로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프로그램 좀 걱정이 됐습니다. 일단 그래요? 첫 번째는 정말 죄송한데 재미가 없었고요. 아, 재미없었습니까? 예. 재미가 없었고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이 두 사람 전부 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인데 그 두 분이 TV에 나와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대통령실의 어떤 그 분노 게이지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. 수신료 분리 징수를 더 가속화시키는 조합이었을까?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라이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시청률 잘 나오게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의지로 나선 건데 좀 더 두 분 좀 더 박진감 넘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어제는 약간 좀 밋밋했습니다. 두 분이 현역으로 계실 때는 상당히 세게 붙였었는데 한 적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. 예, 신 작가님 하신 말씀이. 네, 그러지 않아도 국힘 미디어 어쩌고 하는 그 기구에서 또 비판 성명을 냈더라고요. 출연시키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어요. 두 사람을. 보내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SNS 썼습니다. 이런 공문을 보내니 내가 앞으로 출연 요청하는 모든 방송을 출연하겠다. 그래서 우리가 CBS가 이제 앞으로 섭외가 좀 편해질 것 같긴 한데. 준스톤 나와주세요. 송영길 대표랑 같이 부르는 겁니다. 그거 녹취해놔요. 섭외할 때마다. 송영길 전 대표도 같이 두 분이 나오시면 저희는 또 받아줄 의향이 있긴 한데. 송영길 대표가 약간 근데 흥행성은 좀 떨어져요. 그렇군요.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있어야지 바로 반박을 할 텐데. 예, 일단 우리 김성희 소장님에 대한 질문 여기까지. 자, 우리 진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은 8234님이 작가님.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면서 민주당이 스스로 괴담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주말에 이 정부의 행위를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지요? 라는 질문. 두 당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할게요. 원래 이런 문제는 이제 세 가지거든요. 리스크 어세스먼트,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. 두 번째는 리스크 매니지먼트,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. 그다음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, 위험을 가지고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느냐.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. 정부 입장에서.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평가라는 건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.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국힘 같은 경우는 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건 맞는데 이걸 갖다 또 과도하게 해서 그 위험을 또 과장하는 그것은 또 역으로 우리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. 그 점은 좀 삼가를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엄격하게 해야 될 것은 정부 여당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사실은 과도할 정도로 하고 보수적으로.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리스크 소통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마셔도 된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고 총리도 나와서 나는 마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거는 쪼아야 되는 겁니다. 일본 정부한테.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. 우리 안심할 수 없다. 안심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대답을 내놓겠죠. 그걸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뭐냐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나라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니면 하다못해 그 오염수 방류가 사실은 뭐죠 유일한 길은 아니거든요. 다른 길은 있고 오히려 비용의 문제예요. 일본의 입장에서는 단지 비용의 문제인데 이걸 갖다 기정사실화 해주고 그걸 또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가지고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하니까 국민들은 거기서 더 불안해지는 거죠. 그래서 이거 뭔가 역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요.
자, 아무튼 양당이 지금 또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진정이 되길 바란다라는 게 국민의 뜻인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두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저한테요? 우리 아니요. 아, 두 분들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? 자, 두 분께 질문한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. 어쩐지. 응답하라 판승부였습니다. 좋아요? 구독! 알림 설정.